하고 있다는데 저는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권력자, 그러니까 박근혜의 최고의 약점을 바로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병우도 이제 어떤 명의로 불러들일지 모르지만 구속을 진행하거나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댈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을 불러낸 결정적인 요소는 2014년에 그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지 2달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통진당 해산 이후에 보수단체 집회들 긁어 모아가지고 사법부 규탄하는.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하라고. 아니 이석기 내란 음모에 대해 내란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렇지. 집회를 그거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그 모든 걸 관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지시 받아가지고 뭐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 그거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정무수석 당시에 이미 관제 데모를 대통령 지시 받아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 이거는 심각한 탄핵 사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지만 요 부분을 특검이 파준다는 부분 안에서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는 게 정무수석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문체부 장관 건으로 걸려있는 건은 거의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보수단체 그 뒤에서 오다를 내린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도 그렇고 큰 죄목은 블랙리스트 건인데 이게 나도 모른다이고 박근혜로부터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까지 6차례 소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환된 이유가 박근혜와 연관성을 안 불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사건도 조윤선이 김기춘이 만든 계획에 따라 했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제 김기춘이 박근혜한테 보고했냐 최순실한테 보고했냐 요 대목.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김기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이석기 의원 얘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것을 김기춘 선에서 끝냈느냐. 이것이 오다가 최순실한테 떨어졌느냐. 그럼 최순실한테 떨어졌다고 한다면 박근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조윤선은 2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시를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한테서 받아서 실행했느냐, 아니면 비서실장한테서 받아서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진술에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그쪽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지금 지가 독박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 독박을 쓴다 그러면 지가 독단적으로 외부 지시 없이 관제 데모를 하라고 시켰다라고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 진술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 그럴 깜냥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사건의 블랙리스트는 중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김기춘과 조윤선은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협상을 하고 어느 선까지 부려야 될 것인지. 그런데 사실 박근혜한테 죄를 다 미는 게 좋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독박을 써야지 이걸 나눠 쓰게 되면 중형을 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사가 그랬을 거예요. 다 위로 밀어라. 왜냐면 어차피 대통령은 화해 지랄하고 다음 대통령 사면해 준단 말이야. 그럼 최순실만 종신형 살면 돼. 그 나머지는 다 2, 3년 받고 나오면 되거든. 그리고 제가 초범인 애들은 또 나와 금방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패밀리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절대 독박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또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최순실이 왜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제 공동 지갑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부인을 하면서 하는 말이 공동 지갑 아니다고. 나는 그냥 같은 계좌를 썼을 뿐인데 같은 계정을 썼을 뿐인데 왜 공동지갑론으로 몰아가느냐라고 막 뭐라 그래.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같은 계정을 써. 그 같은 계정을 썼다는 게 공동지갑론에 대한 정확한 긍정이지 그게 어떻게 부정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막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인의 이야기가 다 긍정이 되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테면 지금 박근혜가 하는 그 정규제 그 TV에서도 한다는 소리가 블랙리스트 그게 뭐 뇌물도 아닌데 구속은 너무하오. 지금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자체가 뭐가 잘못인지를 전혀
이 사람의 머릿속엔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친박 박사모 집회 같은 데나 아니면 흔히 극우 인사라는 사람들도 또 그따위 소리를 해요. 블랙리스트가 그게 뭐 나빠? 그러면 막 종북, 이런 단체가 마구마구 표현하고, 이러도록 냅둬야 돼? 지금 이딴 소리를 태극기 집회 안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극우 인사들이 그런 말을 매스컴을 잡아가지고 막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원래 대통령은 좌파들이 그런 걸 막는 게 대통령의 임무래.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어이없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좀 읽어봐 미쳐버리겠네. 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무슨 삼천교육대가 아니라 헌법교육대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이제 어떤 흐름이랄까 이렇게 핵심은 좀 모아진 측면인데 블랙리스트 건은 몰라 있기는 한데 우리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있기는 한 것 같아요가 답이지 내가 오다 내린 적도 없고 박근혜가 내린 적도 없다. 박근혜 탄핵의 주요 핵심이 블랙리스트, 삼성, 다음에 세월호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구분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거잖아요. 뇌물죄는 어떤 뇌물을 조건으로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처벌받는 조건이고 사실 법의 구형으로 말하면 한 10년쯤짜리인데 중형입니다. 요거를 강요죄라고 한 말에는 서로 주고받은 금품은 없다라는 전제를 두고 빼들었다는 거잖아. 뺐다. 그냥. 근데 이게 법의 미비점인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만큼이나 강요죄를 같은 10년으로 놔줘야 되는데 2년 정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싸게 맞으려면 이재용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박근혜는 또 강요 맞아도 안 했다고 하겠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강요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는 게 그런 지점들이에요. 블랙리스트 그렇고 삼성 그렇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정규 TV 같은 데 나와서 또 이상한 쪽으로 논점을 흐려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이라서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감 같은 게 좀 사실상 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야권이나 여권이나 준여권이나 지금 대선에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만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우병우 사단을 불러드렸죠. 3부를 다 장악했어요. 우병우 사단이. 지금 현직에 있다니까요. 그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특검은 지금 2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8일밖에. 근데 2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도 소환될 사람이 제가 아까 쉬어보니까 2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예,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홍기택 전 회장 부인 전성빈 씨나 우병우 장모 김장자, 그다음에 현병관 마사의 부인 전영애, 그다음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거 엄청 크거든. 이재만이가 금융계 차은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최재경이 신임 민정수석, 그다음에 최경환과 윤상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탁이. 그러니까 요건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 초반에 분노했던 그 그룹은 아예 수사 자체가. 8선녀는 수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계 비리가 완전히 그냥 블루오션으로 지금 있는데 조사 자체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만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끔 황교안을 지금 압박을 하고 좀 더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정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특검이 조사한 걸로 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러고 나서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몰아붙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예요.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있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지켜보는 입장이고. 특검이 그 정도는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고 법리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 가면은 수사를 할 때 진술 거부하는 것도 다 불리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금융거래가 왔다 갔다 했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대가성으로 주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법관들이 판단할 때는 뭐 이상하게 삼성 장학생인 법관이 어떻게 또 삼성이나 박근혜 유리하게 판단해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길다. 간단히 말하면 한 달 만에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게 뭐 답이 나오는 거지. 계속 시간이 끌고 박근혜는 또 그 시간을 끄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뭐 황교안이 헌재 재판관 빈자리, 박한철 재판관의 빈자리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을 황교안이 하게끔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경원이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나경원의 의도는 그겁니다. 반기문 안착할 시간을 벌어주자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개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들 자체가 민초들이고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민심을 전하는 방송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딴 마음 먹으면 사법부든 헌재든 다 죽는다. 사실은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들 개혁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꽃놀이표라고 하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이건 뭐 탄핵은 빨리 결정이 되면서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고 대선에 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그나마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받아들이겠고 하야를 요구하겠다라는 게 72%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박사모 쪽에서는 계엄령을 뭐 선포해라, 촛불 반란군을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는 또 그 이후에 기각만 돼봐. 내가 검찰이랑 언론을 싹 다 뒤집어 놓겠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내전 상황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헌정사의 굉장한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속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결론이 나지기를 바랍니다. 예. 본 방송